안녕하세요. 올리비아의 서재 시 읽어주는 시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느라 조금 분주해졌거든요. 저는 분주한 삶이 싫어서 올 2월 말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몇 개월 쉬면서 저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놀면서 보니까 생존할 수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생존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고요. 그 일을 준비하느라 조금 바빠진 거죠. 우리는 관념 속에서 이상을 말할 때는 잠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인 것 같아요. 실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또 저 역시 그 실존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8월부터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잘 되도록 여러분의 기원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읽어볼 시집은 한민복 시인의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 이라는 시집입니다. 한민복 시인은 1963년생이신데요. 좋은 시들이 참 많은 시인입니다. 한민복 시인은 본인의 경험과 또 주변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조용히 활자로 옮겨놓고 있는 시들이 참 많은데요. 독자로 하여금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개인의 실존을 넘어 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시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타자라는 단어에는 사람과 동식물이 다 포함되는데요. 타인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는 시는 사람과 그 사람이 기르는 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동막리 161번지 양철집이라는 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 한편은 우리가 맞은편에 있는 타인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양팔 저울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타자라고 이르는 정말 동식물까지 포함한 타자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사는지 알 수 있는 시 동막리 161번지 양철집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동막리 161번지 양철집. 바다가 보이는 그 집에 사내가 산다. 어제 사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오늘은 내리는 눈을 보았다. 사내는 개를 기른다. 개는 외로움을 컴컴 달래준다. 사내와 개는 같은 밥을 따로 먹는다. 개는 쇠줄에 묶여있고 사내는 전화기줄에 묶여있다. 사내가 전화기줄에 당겨져 외출하면 개는 쇠줄을 풀고 사내 생각에 매인다. 집은 기다림, 개의 기다림이 집을 지킨다. 고드름 끝에 다리 맺히고 주쳐 고드름 떨어지는 소리에 개가 찬 귀를 세운 면 날. 전화기 속 세상을 떠돌다 온 사내가 놀란다. 기다림이 지친 개가 제밥을 놓아 새를 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바다가 보이는 그 집의 주인은 사내가 아니다. 이 시는 요즘처럼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이 주는 위로만큼 반려동물이 주는 삶의 위로가 굉장히 큽니다. 저 역시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온도가 사람의 온도보다 0.5도 높아서 사실은 안고 있으면 반려동물의 온도를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반려동물을 장난감처럼 여기고 키우다가 귀찮아지면 버려지는 경우도 허다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요. 이 시는 사람과 개와 새가 동일선상에 놓여져서 이야기됩니다. 동막리 161번지 양철집에서 살아가는 생존자들인 거죠. 같은 밥을 먹는 주인과 개, 그리고 그 개가 자기의 밥을 나누어주는 새. 참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같이 생존하고 있어요.
사람과 동물이 자연 섭리에 녹아든 존재의 평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 건져 올리는 한민복 시인의 시의 깊이이기도 합니다. 개가 쇠줄에 묶여 있다면 주인은 전화기에 매여 있어요.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에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그 쇠줄에 매여 있는 개의 모습을 연상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간혹 한 번씩은 스마트폰에서 한 번씩 멀어지면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것도 자유를 누리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팔저울 읽어보겠습니다. 양팔저울. 나는 나를 보태기도 하고 덜기도 하며 당신을 읽어나갑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나를 읽을 수 있기를 기다리며 당신 쪽으로 기울었다가 내 쪽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상대를 향한 집중 끝에 평형. 실제 던 짐은 없으나 서로 짐 덜어 가벼워지는. 입과 항문, 구멍 뚫린 접시 2개. 먼 길, 누구나 파란만장 거기. 우리 수평의 깊이. 여기까지가 시인데요. 이 시는 양팔저울이라는 사물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을 은유하는 시입니다. 입과 항문이 한 몸에 있지만 입이 항문을 만나기 위해서는 온몸의 모든 기관을 통과해야지 만나게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상대를 다 아는 일은 참 파란만장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보태기도 해야 되고 빼기도 해야 합니다. 상대를 읽어나가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상대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이쪽 저쪽으로 기울여 보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향해서 집중하다가 그 끝에 평형의 깊이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숙한 인간의 관계 맺는 방법이라고 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돈도 될 것이고 가족도 될 것이고 또 건강도 될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 관계를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깊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평행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다시 방문하게 되는 시를 읽은 것 같습니다. 올리비아의 서재에서 읽어주는 시는 항상 인간 중심의 어떤 인간성을 기억하고 또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들을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시를 읽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